지금부턴 스페셜한 고수의 비급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하락했던 코스피. 이번엔 좀 다를까요? 2000년 이후 치러졌던 5차례의 총선 중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한 4차례에서 선거 이후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선거 때면 쏟아지는 장밋빛 공약과 함께 시장 분위기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끝나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번 선거 이후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큰 모습이지만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 등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 시장 지수에 방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도 완화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과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멘텀과 이슈를 공략해야지 그 시장의 상승세를 말끽해 볼 수 있고 소외받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저희와 함께 챙겨보실 수 있으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움직이지 않는 종목 때문에 고민 많고 답답하셨던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 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수익 만세 종목 상담을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어서 접수해 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집중 케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립니다. 특별한 시청자의 기회 잡아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스페셜 고수 비급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한 날이면 더욱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수익의 꽃길로 안내해줄 오늘의 스페셜 고수 마르스 전문가인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떤 테마가 핫한지 콕콕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주목해보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만 공개되는 스페셜한 종목들의 흐름 오늘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핫 이슈 꼭꼭 짚어보니 이 수익률의 흐름도 좋은 모습인데요. 스페셜 종목 첫 번째로 확인할 종목은 바로 조비입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세 나타내 주었고요. 8%대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이 시장 속에서 이 농산물 수출 금지하거나 곡물 비축량을 확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비료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마르스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셨던 이 조비가 바로 1거래일 만에 최고 8%대의 수익률을 찍고 가는 모습이네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핫 이슈를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최고 수익률 43%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좀 주춤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이 AI 콜센터에 따른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종목 주가의 흐름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한글과 컴퓨터 그 위에는 코스모 화학이 위치하고 있네요.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가지고 있고요. 이슈면에서 만점 그리고 기업 가치 면에서 4점, 가격 메리트까지 4점 받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이 오늘 이슈와 함께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죠. 최고 수익률 63%대 보여지고 있고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4%대 급등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이슈면에서 만점 받았고요. 수급면에서도 만점, 기업 가치에서는 4점, 가격 메리트 4점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1에 올라온 종목은 역시 파미셀이 지키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102%대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치료제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이슈면에서 만점, 총점은 3.8점 가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 이슈를 가지고 있는 스페셜 종목의 흐름들 이렇게 5가지 꼽아봤는데요. 이 종목들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종목들을 소개해준 마르스 전문가 어서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이 수익률 상승세도 아주 잘 나와서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자세히 짚어봐야 합니다. 특히 마르스 전문가 이슈가 큰 종목들을 잘 짚어주고 또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을 꼭꼭 짚어내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오늘 좀 들썩이는 종목이 조비였습니다. 이 농산물에 따른 식량난에 따른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종목 바로 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연일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할지 흐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어제자에서 제가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랬냐면은 뭐 세계 이 쌀 수출 국가 3위인 이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대부분이 쌀의 수출을 중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식량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그 관련된 수혜주가 조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비를 보시면은 사실상 이슈가 항상 별은 5개입니다. 이슈는 없으면 종목은 못 간다. 그래서 이슈가 항상 별이 5개고 기업 가치 면에서 나쁘지가 않았다 볼 수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당일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갭이 조금 있다 보니까 한 9%, 8% 정도 네.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완벽하게 돌파를 했고요. 충분히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수익 실현 잘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사실상 지금 빠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은 그런 박스권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리하지 말고 당일 챙길 수 있는 수익은 9%든 10%든 15%든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비를 차트를 보시라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이 양봉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리량이 한번 터지고 장세기죠. 최근에 급등하는 패턴은 상한가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지지부진할 때 거리량이 줄어들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로 오늘자에서 하루 만에 1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후속으로 갈 종목도 특히 코로나19에 관련된 수혜주가 아직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섹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이 조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 수익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 크기 때문에 챙겨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비 짚어봤고요. 또 다른 새로운 시각, 이제 한글과 컴퓨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강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 상승세 보여줬고요. 오늘 좀 주춤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도드라지고 있어서요.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글 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AS를 하는 이유 뭐냐면은 뭐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잘 가지 않았냐가 아니라 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도 가져왔고요. 오늘도 계속 AS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3%지만 충분히 저는 한 50% 이상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했죠. 충분히 대구 AI 콜센터에서 경기 AI 콜센터, 서울 AI 콜센터까지 AI 콜센터가 옮겨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가 한글과 컴퓨터였고요. 실제로 이제 이슈면에서나 수급면에서 이 점수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당히 고득점했습니다. 그래서 네. 4.1점이었기 때문에 이 4.1점짜리가 지금 40% 있으면 되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50%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공개해드린 구간이 어디냐면 이 구간입니다. 이 양봉 구간에서 사실상 그 어느 누구도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종목이 있나 다들 프로그램 쓰시면서 몰랐던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끝없이 상승세가 만들어지고요. 양봉세가 계속 만들어지더니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지금 눌림목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 이상 급등이 나와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 여기서 아마 정고점 돌파도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를 한 번 더 선정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지금 13,000원 한 번 더 돌파하는 거 보면서 저는 한 50% 넘는 수익률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한글과 컴퓨터처럼 끝없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40%, 50% 끝없이 올라갈 만한 종목 코로나19 중에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종목이 뭔지 끝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더 높은 수익률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더 잘 짚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흐름을 잘 짚기가 어려운데 마르스 전문가님은 다음에 선택으로 어떤 걸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앵커님은 음식을 드실 때 네. 뭐 아무거나 좀 잘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비위가 좀 약해서 네. 날 것은 좀 잘 못 먹는 날 거 편이에요. 잘 못 드신다고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좀 많이 뭐 여러 가지 안 가리고 드시는 분들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구충제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상 네네네. 지금 저는 코로나19 안에서도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은 바로 구충제 관련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충제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최근에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서 이 구충제를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코로나19 순환매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그 종목을 방송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충제 관련해서 또 기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 종목명이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만세 종목 상담을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서둘러서 종목들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한 분 선정해서 특별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스페셜 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서둘러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수익률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러 갈까요? 마르스가 말하는 주식 투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날씨가 그렇게 우리가 추웠던 날씨가 이제는 좀 따뜻해지면서 날씨가 이제는 거의 땀까지 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웠던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추웠던 시장이 다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열나는 시장에서 내 계좌도 이 붉게 달아올라야 되는데 달아오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아오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을 가져왔으니까요. 아마 오늘 항상 얘기합니다. 강의 끝까지 안 보시면은 매번 후회한다. 매번 후회하고 항상 왜 그 종목을 몰랐을까 항상 걱정하고 항상 왜 나만 소외되는 기분일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소외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백발백중 코로나 이슈 공략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공략해드린 대부분의 코로나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종목 찍으면은 뭐 무조건 수익 난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상한가를 매주 한 개씩은 만들어 주더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볼 수 있을 만한 다음 상한가 후속주가 어떤 종목일지 집중하시고요. 오늘도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어제자에서 드린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자에서 제가 조비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했죠? 저는 먹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 많이 먹고요. 사실상 이 방송 끝나고도 배가 고파가지고 야식을 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식량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대부분의 이 쌀을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곳이 수출 중단이 나와주면서 그 관련된 이슈들이 식량난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수혜주가 뭐냐면 바로 조비였어요. 조비를 공개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당일 오늘자입니다.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 정도면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제 목표가를 드린 만큼 충분히 돌파를 하고도 남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찍을까 고민하시던 분들은 충분히 조비를 시킨 대로 찍었다면 한 10%가량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코로나 식량난 수혜주 이외에도 충분히 올라갈 종목 많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이만큼 올랐어요. 굉장히 찔끔 올랐습니다. 엄청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조금 올라가지고 이 상태로 본다 한다면 너무 움직임이 작지 않았나. 움직임 자체가 너무 많이 안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더 올라갈 만한 종목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비가 아니더라도 오늘자에서 급등할 만한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제일 이 코로나19에 대한 수혜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신종플루보다 10배 치명적이고 이 면역성 여부가 불확실하다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한다면은 실제 우리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습니까? 확진을 받고 코로나19가 걸리게 되는데 그거를 확진받고 나서 완치가 되면 또 걸리면 안 돼요. 우리 몸 안에 항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가 걸린 다음에 완치를 받고 또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안 생기고 몸 안에 면역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됐다가 완치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연속으로 계속 걸릴지 안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진된 이후에 내가 나았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면역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여러분 완치됐더라도 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신종플루라는 게 뭐냐면은 2009년도에 사실상 그 당시 A형 인플루엔자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 만들어진 병이 신종플루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18,000명 정도의 사망자를 만들어냈고요. 그 당시에 거의 200국가 정도가 이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는데 그 신종플루의 10배 정도 강한 병이 코로나19더라라고 지금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WHO에서.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그만큼 위험하고 심각하고 지금 이게 면역성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결론은 뭡니까?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독감이 왜 우리가 걸리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있으니까요. 뭐든 똑같습니다. 치료제가 있는 병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프더라도 어차피 나을 거니까. 아프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완전한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종목 또는 어떤 치료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치료제입니다.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죠. 우리가 2014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출혈성 열입니다. 우리 출혈열이라고 하는데 열이 막 나요. 근데 몸에서 이 장기에서 막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가 녹아내리고 장기에 출혈이 나오는 병이 에볼라 바리였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나왔던 병이었고요. 그 에볼라 치료제가 렘데시비르였어요. 그래서 이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고요. 실제로 말 그대로 이제 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렘데시비르를 실제 중국에서 2020년 1월에 코로나19가 렘데시비르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에 한번 써보자
한번 코로나19 치료제로 바꿔서 한번 사용해보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렘데시비르를 중국에서 썼을 때 대략 50명이 넘는 사람 중에 대략 35명, 한 70%에 가까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병이 나았다 봤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완치 판정 받은 사람은 대략 한 5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써보니까 절반은 완치가 되더라. 이 정도면 괜찮은 약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를 한번 써보자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지금 뭐 임상이 3상까지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뭐 전 세계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한 2년 정도 조금 지나면은 한 89% 성공률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상용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치입니다. 이거는 확정이 아니고 예측치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실제 치료제로서 처음 수혜를 받았었는데요. 그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렘데시비르 수혜주입니다. 아니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수혜주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렘데시비르 수혜주가 맞습니다. 뭐냐면은 이 렘데시비르의 원료입니다. 르클로시드라는 이 원료를 개발하는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어디냐면 그게 파미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료, 뭐 진단키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이 렘데시비르의 원료도 만드는 기업이 파미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받고 물론 진단키트 이슈도 받았지만 렘데시비르 이슈도 동시에 받으면서 주가 상승세가 충분히 한 100% 정도 나온 종목이 파미셀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진단키트도 진단키트지만 뭐 실제 식량난 아니면 실제 우리가 뭐 마스크 다 떠나서 지금 가장 세게 가고 가장 최근입니다. 우리가 1, 2월 달에 보는 게 아니잖아요. 4월 달에 보는 겁니다. 4월, 3월 말 가장 세게 가는 거는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치료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파미셀은 렘데시비르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가지고 이슈를 받고 100% 급등이 나왔네. 그럼 다른 치료제는 없나요? 다른 치료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바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입니다. 이 클로로킨이라는 게 실제 말라리아를 예방하고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됐냐? 아니 말라리아 치료제 코로나19에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실제로 뭐 거기에 질병관리 거기 연구소장님 앤서니 파우치의 말도 무시하고 전문가의 말 다 무시하고 클로로킨이 코로나19를 치료제로서 충분히 쓸만하다. 코로나19에서는 클로로킨으로 우리는 치료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힘을 입어서 클로로킨을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려는 클로로킨이라는 이 성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실제 제약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치료 용도로 승인이 난 상태고요. 임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클로로킨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입니다. 바로 신풍제약이에요. 신풍제약은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피라맥스라는 신풍제약의 이 실질적인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클로로킨과 이 화학 구조가 비슷하더라. 그래서 클로로킨을 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드는 것과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를 가지고 이 코로나19 치료제 만드는 게 비슷하더라. 그래서 주가가 얼마? 상한가가 연속으로 뭐 4번, 5번 터져서 한 20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가 치료제 이슈 수혜를 받는 기업이 뛸 때 저점에서 상한가 거의 뭐 4방, 5방씩은 뛰는 게 신풍제약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풍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화일약품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화일약품도 보시면 뭐 상한가 거의 한 4번 뛰었어요. 상한가 거의 상한가 4번 이상 뛰었는데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클로로킨을 대하면서 만드는 데가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지분을 35%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화일약품이에요. 그래서 화일약품이 클로로킨 수혜주로서 한 18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라리아, 아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도 있었지만 말라리아 치료제를 가지고도 코로나19 치료를 할 수 있겠더라. 클로로킨이 치료가 있더라. 이슈를 받고 신풍제약이 한 200%, 화일약품이 한 110% 정도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 말고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말고는 치료제 또 없었나요? 또 있었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혈장 치료제였습니다. 혈장이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몸 안에 피를 본다고 했을 때 피가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액체 자체는 빨간색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액체는 무슨 색깔이다? 약간 식용유 색깔이다. 그게 혈장입니다. 그래서 그 혈장 안에 대부분의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혈장을 치료제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치료제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몸 안에 실제로 코로나19 완치가 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확진이 됐다가 완치가 된 사람. 아까 뭐 그 사람 안에 면역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당연히 면역성이 있는 사람의 혈장을 가지고 완치가 된 사람 혈장을 환자, 현재 코로나19 완치가 안 된 사람한테 혈장을 옮겨 담는 거예요. 수혈을 하듯이 완치가 된 사람의 혈장을 완치가 안 된 사람의 혈장으로 옮겨 담습니다. 이걸로 치료를 하는 게 혈장 치료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장 치료제가 왜 중요하냐? 아까 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지르고 아니 중국에서 임상하고가 아니라 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장 치료 이후에 이번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60대, 70대 분들께서 이 확진자 분들께서 실제 완치가 됐다라는 거죠. 뭘로? 혈장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도 해보고 클로로킨도 해보고 에이즈 치료제도 해봤는데 효과 없던 사람이 혈장 치료제를 써보니까 완치가 되더라. 그래서 이슈가 됐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뭐 많다면은 이 혈장을 기부하는 완치가 돼서 혈장을 나는 기부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다면 한 2, 3개월 내에 충분히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라고 말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 본다 한다면 첫 번째가 에스맥이었죠. 에스맥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입니다. 이 기업 자체는 아니고 자회사의 다이노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다이노나가 혈장 안에 이 코로나19를 저항하는 항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럼 항체 안에서 실제 방금 말씀드린 혈장 안에서 코로나19를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뽑아낼 수 있다면은 치료제 개발되겠구나 해서 상한가 거의 뭐 3번 연속 나와주면서 상한가 나와주면서 한 190%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에스맥뿐만이 아닙니다. 시노팩스입니다. 시노팩스가 사실상 우리가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코로나19 관련주로 보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엮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실제로 혈장을 분리해주는 이 멤브레인이라는 소재를 만들면서 엮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거의 3번 이상 상한가 이상 나와주면서 급등세가 여전히 엑스맥과 똑같이 한 190% 이상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190%씩 올라가는 게 뭐냐? 아까 파미셀도 100%, 신풍제약도 200%,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에스맥도 190%, 시노팩스도 190% 올라가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치료제라는 거예요.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러면 100%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새롭게 나오는 치료제는 없을까요? 새롭게 나오는 치료제 이슈는 없을까요? 있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 종목을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는 확인해보니까 있더라. 뭐가 있냐? 바로 아까 얘기했죠.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이번에 구충제를 가지고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실질적인 구충제 이 성분이 있습니다. 그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이번에 실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더라. 구충제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아니 구충제 효과가 얼마나 좋겠어. 아니 코로나19 뭐 말라리아 치료제 아니면 에볼라 치료제 그거는 뭐 정말 어려운 병이고 고치기 힘든 병인 만큼이나 치료제가 당연히 좋게 나왔으니까 효과 있겠지. 근데 구충제로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19 치료를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실제 이 배양된 세포를 가지고 한번 효과를 검증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보다 40배 효과가 뛰어났고요. 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보다 효과가 26배 뛰어났더라. 그러니까 지금 구충제로 만든 아까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이
이 원료로 만든 이 구충제로 만든 코로나19 치료제가 한국 파스텔 연구소가 대웅그룹과 같이 만든 치료제가 기존의 치료제보다 최소 26배, 많게는 40배 이상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 치료제 이슈로 주가가 100%씩 급등이 나와주고요. 아까 190%씩, 200%씩 급등이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20배, 40배 이상 나오는 이 구충제 치료제 수혜주라 한다면은 얼마나 더 강하게 뛰겠습니까? 충분히 얼마나 더 강하게 뛰어도 우리 상상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 40배 강한 코로나19 치료제 끝판왕입니다. 기존의 치료제보다 26배, 40배 이상 효과가 나고 있는 게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서 만든 구충제 안에 있는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치료제로 만든 코로나19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40배, 30배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독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상한가 후속주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단 하나의 종목을 제가 꽁꽁 항상 숨겨놓죠. 그 종목. 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밤 10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클로로킨보다 26배, 렘데시비르보다 40배 효과 있는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실제 구충제로 만든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드는 독점 수혜주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기업 밤 10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종목도 하나 있겠지만 방송에서 공개하는 스페셜 종목도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스페셜 종목도 또 하나 공개하겠는데 그건 점수를 제가 말씀드려야겠죠. 과연 어떤 부분에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또는 평균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종목의 점수입니다. 보시면은 이슈가 별이 5개. 이건 익숙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종목 대부분은 별이 5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적도 비슷하고 근데 수급이 별이 5개입니다. 수급에 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최근에 수급의 별을 5개 줬던 기업이 있다면은 한글과 컴퓨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아니 부강약품이라든가 거의 40~50%씩 갔던 종목들만 수급의 별이 5개였어요. 그렇다면은 이 기업도 충분히 단기 상승이나 급등세가 나올 만하겠구나. 기업 가치도 높은 편이구나. 그래서 평균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수급과 이슈 별 5개짜리가 2개가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 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 별점을 참 많이 주셨는데요. 별점 총점 4점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슈와 수급 면에서 4점의 별점을 주셨고요. 만점에서 별점을 주신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종목명이 공개되니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러 출발할 건데요. 어서 고민 종목들 접수해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집중 케어 받아보실 수 있는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리니까요. 이 기회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마르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접수된 고민 종목부터 풀어볼 건데요. 끝자리 번호 8667님의 고민이고요.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의 매수 가격 9,350원에 비중 20%라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인보사 임상 재개 소식과 함께 코오롱 그룹주들이 대거 상한가 기록하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을 매수하셨네요. 이분의 대응 전략 마르스 전문가님 어떻게 챙겨볼까요? 아마 이 코오롱 글로벌을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음봉에서 플러스로 돌지 않을까, 음봉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아마 사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코오롱 글로벌이 자기 기업만의 이슈가 있고 자체만의 뭔가 기대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 인보사가 지금 뭐 대한민국 식약청에서는 사실상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임상 3상을 재개한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 밝혔습니다. 그럼 사실상 대한민국 식약처보다 당연히 FDA, 미국 식약처가 더 이름 있고 더 솔직히 말해서 통과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 FDA를 통과했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의 이슈지 코오롱 글로벌 이슈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주가가 첫날은 이슈가 크니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코오롱이 정말 힘든 이 인보사 때문에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점상한가가 나아졌지만 사실상 이 정도 뛰었으면은 도망 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사실상 이만큼 올라갔다 7,000원에서 거의 뭐 2배까지 올라갔다 한다면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잡은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뭐 과거 가격대 상을 봐도 그렇게 뭐 낮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딱 중간에서 조금 높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본전에 그냥 오면은 매도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슈야 크지만 기업 자체만의 이슈가 아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 전략 매도 하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끝까지 계속 우리가 흔히 들고 가고 그냥 계속 홀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나이 때는 7,770원 잡으시고요. 본전 오면은 웬만하면 전략 매도 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 7,770원 제시해 주셨고요. 본점가 터치 시에는 챙겨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종목들 살펴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고민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분 상당히 속상하실 것 같네요. LMS 보유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의 매수 가격 12,650원에 비중 29%입니다. 4월 10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호가에 빨간불이라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 이후 하락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 제시해 주시죠. 네, 12,650원이면은 상당히 높게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유가 빨간불이라서 매수를 했습니다라고 한 게 아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약간 조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주식을 하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걸 하든 간에 처음 하면은 생각보다 갑자기 잘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심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손실이 나기 시작하고 처음 했던 것만큼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운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력이 아니라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거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L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봤을 때는 가장 최근 고점 나이 때 이 구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크지 않을까. 단기간에 거의 뭐 한 3일 만에 마이너스 20% 손실 중이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사실상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가 조금 기본기부터 마르셀 고수비급을 애초부터 보거나 아니 마르셀 고수비급 이전부터 계속 방송을 지켜봐 왔다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LMS 같은 경우는 LCD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전 지속적인 성장성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시장 빠지면서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은 1월부터 시작해서 한 이만큼 빠졌는데 원래 적정가가 이 수준이라는 거죠. 15,000원 수준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뭐 하루 만에 급등이나 이틀 만에 급등을 보기보다는 조금 한 달, 두 달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전 이상 오면은 엔간하면 매도 치고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좀 더 빠르게 갈 종목이나 좀 더 강하게 할 종목이 있는데 굳이 LMS를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본전 이상 오면은 손실 보지 말고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본저가 오면은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고민은요. 정말 속상한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의 고민은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윌링스이고요. 매수 가격 14,500원에 비중 40%입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지난해에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에너지 전문 업체로 이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그런 면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윌링스 그동안 주가의 힘이 좀 빠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마르스 전문가님 대응책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윌링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장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7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거의 주가가 한눈에 보여요. 상장 이후에
오늘까지 주가가. 근데 상장 이후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우상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빠지기만 하고 하락하기만 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태양광이라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도 좋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 태양광 시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크게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대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밀리기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시장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이 지지부진한 흐름세에서도 하락세가 나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매수가가 14,500원이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기존의 가격대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은 홀딩한다고 해서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 솔직히 전 지금 당장에서는 이거를 확신하진 못할 것 같아요. 본전까지 오겠습니다. 왜? 비중도 큰 편이고 14,500원도 기존 가격 대비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는 일단 10,000원 돌파 봐야 돼요. 일단은 10,000원 돌파 보고 10,000원 돌파했다. 그러면 우리 절반은 매도하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10,000원 이상 나오면 절반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절반만 본전까지 홀딩하는 걸로 하고요. 아닌 나머지 절반은 매도를 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비중 크게 태우지 마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잘 들으셨죠? 윌링스 같은 경우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10,000원에서 비중 반 축소하시고 나머지 반의 물량으로 이 본전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하루에 한 분 선정해서 집중 케어 도와드리는데요. 스페셜콜의 주인공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스티고요. 예스티 예, 13,200원에 20%요. 매수 가격 13,2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평소에 보고 계셨던 종목이세요?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이거 한 2, 3개월 되는데 방송에서 추천해서 샀거든요. 아, 예. 근데 사는 날 사고 그 다음날 100원 오르고 계속 내렸어요. 그러게요. 이 주가의 상황, 시장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잠시 후에 연결해서 도와드릴 건데요. 예스티만 봐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오택 있어요, 오택. 오택은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500원에 10%인데 그것도 한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그 추천해서 산 거예요. 아, 시청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리고 네. 이 방송은 매일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종목 기업도 중요하지만요. 타이밍도 참 중요해요, 시청자님. 네.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종목에 대한 타이밍 좀 잘 챙겨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밤이라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어머니 몸 안 좋으시는 걱정했잖아요, 어머니. 아니에요. 네, 다행입니다. 어머니 13,200원에 예스티 먼저 봐드릴게요, 그죠? 네. 네, 어머니 그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누가 이제 어딘가에서 공개를 해서 누군가 때문에 샀다라고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예스티 같은 경우 그러면 혹시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사셨어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그 뭐 납품 뭐 해주는 회사라는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제 반도체 열처리 가공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죠? 그리고 네네. SK하이닉스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반도체도 같이 뛰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뛰면 다른 반도체도 크게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걸 사실상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반도체는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상승을 하고 반도체 가격이 조금 빠지면은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빠지고 있을까요? 빠지고 있죠. 반도체 이 부품 가격이요? 네. 네, 부품 가격은 조금 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마이너스 거의 한 반 토막 정도 나셨잖아요, 그죠? 네.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크거든요. 이번에 좀 시장 좀 잘못 만나가지고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당장 매도를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아깝습니다. 왜? 네. 반도체가 최저점을 찍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매도를 친다는 거는 우리가 솔직히 좀 너무 저점에 매도 치는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조금 어머니 좀 마음 조금 여유 있게 가질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여유 있게 한 3, 4개월쯤 가지는 걸로 하고요. 네.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네. 손절가는 6,760원 잡으시고 네. 목표가는 일단은 우리가 한 방에 본전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100%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네. 딱 절반, 10,000원 라인 때 뭐 돌파하는 거 보고요. 10,000원 돌파하면은 누구한테 와야 돼요? 마르츠 선생님. 네, 저한테 한 번 더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거하고 두 번째가 오택이시죠? 예. 이제 오택은 이 또한 누군가가 얘기하셔서 누군가 때문에 매수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11,200원이면 생각보다 높게 매수하진 않으셨네요, 그죠? 11,500원. 아, 500원? 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11,500원이신데 그러면은 내려올 때 사신 거예요? 아니요, 11,500원에 네. 그날 그 가격에 매수하라 해서 그날 바로 매수했거든요. 하고 어머니 한 번이라도 수익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고 여기 사셨겠네, 그죠? 그래서 네. 아마 쭉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오택 같은 경우에 뭐 하는 김에 어머니 응급차 아시죠? 예, 예. 병원 응급차. 예, 그 네. 응급차 만드는 데가 오택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 그분은 네. 공기청, 그거 뭐지, 저기 미세먼지 있잖아요. 예.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인가? 그거 만드는 회사라던데? 아, 어머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19라서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한 본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손절가는 9,650원 잡으시고요. 어머니 네. 본전 오면은 바로 매도 쳐버리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니 올해는 아니고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단기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대응 잘하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스페셜 종목 공개하는 시간이죠. 마르스 전문가님, 종목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이제 코로나19 말씀드린 이 구충제 관련된 기업은 바로 명문 제약입니다. 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수익의 꽃길로 안내해줄 마르스 전문가 스페셜 종목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요? 네, 항상 얘기했지만 명문 제약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이번에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이번에 아까 이 구충제 관련된 치료제가 대웅그룹과 같이 개발을 하는데 렘데시비르보다 40배 효과가 나고요. 아까 얘기했던 클로로킨보다 26배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아까 신풍제약 200% 갔죠? S맥 190% 갔습니다. 대부분 기업들 100% 이상씩 갔습니다. 근데 그 치료제보다 40배 이상 효과 나는 치료제를 이번에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개발했다는 건데 그 파스테르 연구소의 독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딱 한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비 15% 갔지만 아쉬웠어요. 그래서 후속 상한가 이 구충제 코로나19 수혜주 대장주 오늘 방송 끝나고 밤 10시에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그 상한가 후속주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 보시면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만세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세요. 마르스 전문가의 얼굴 밑에 바로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좋은 정보 담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수익만세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